완전한 진리 11장, 이층적 진리를 받아들인 복음주의. 11장에서는 미국의 복음주의가 어떻게 지성의 영역에서 밀려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주의는 주로 개인의 회심과 체험적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지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장로교는 남북 전쟁 이전에 49개의 대학을 설립하여 미국의 엘리트 교육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보수적인 장로교인들은 스스로를 미국의 지성계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의 진리를 당대 언어로 번역하여 그 시대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두 가지 철학사조가 미국에 도입되었는데,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자였던 토마스 리드가 제시한 상식적 실제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귀납적 학문연구 방법론이었습니다. 상식적 실제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므로 인류에게는 보편적이고 자명한 경험적 진리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지식은 그런 자명한 진리를 토대로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 귀납법적 학문연구 방법론은 여러 가지 경험 자료를 통해 과학적 가설을 추론하듯이 성경도 사실들을 열거해 놓은 경험적 자료로 보고 이 자료들을 모아서 신학적 가설을 세우고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이컨주의는 현재 우리가 발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험 자료에 집중한 나머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풍부한 지적 자산들을 배격하였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제한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학문의 세계는 또다시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근거에만 기초를 두는 과학과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게 된 신학을 하층부에 두고, 개인적인 신앙은 다시 주관적인 느낌으로 전락하며 상층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고 결과적으로 인격적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영적 세계로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세기가 끝날 무렵 거의 모든 부류의 미국의 개신교는 이런 이층적 세계관을 받아들였고, 대학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차지하던 학문의 자리를 인문학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분열적 현상을 극복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였습니다. 셰퍼는 한편으로는 누구나 직접 경험에서 나오는 즉각적이고 선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상식적 실제론에 동의하였지만, 이런 상식적 실제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우리가 선이론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리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론적 체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다시 복음주의 지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필립 존스, 알빈 플란팅가, 조지 마스덴, 마크 놀, 네이션 해치 등 탁월한 복음주의 학자들이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다시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추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사회와 제도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자연주의와 실증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지적 탐구의 영역에서 뒷걸음질 쳤던 과거의 역사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창조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축소될 수 없는 인격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이상학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기독교가 유일하게 경험의 원재료를 포괄적인 세계관으로 묶어 제대로 설명해낸다. 인간이 기계 부품으로 취급되는 비인격적인 대규모 제도가 있는 현대 세계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궁극적 실제는 기계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인격적 존재다.